세계 5위 혹은 7위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군사력의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방산 수출 속보와 첨단 무기 공개 영상들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지만 서류 위의 승리만큼 위험한 착각은 없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언제나 숫자가 아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에 의해 뒤바뀌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군대의 최고 정점이라 부르는 사성 장군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4개의 화려한 의정과 장관급 예우,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삼정검의 위엄을 바라보며 대중들은 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떠올리지만 그 제복의 이면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독한 고독과 책임의 무게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치명적인 결단을 오직 혼자만의 정신력으로 버텨내야 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포스타라는 계급이 가진 진짜 실체입니다. 흔히 밀리터리 커뮤니티나 뉴스에서 말하는 단순한 병력수와 국방 예산의 비교는 펜타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군대의 진짜 파괴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우리 군을 향해 진심 어린 경외심을 보내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차가운 쇳덩이 무기가 아니라 70년간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온 한국군만의 치명적인 무형의 무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서류상의 순위가 아닌 사성 장군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대한민국 군사력의 불편한 진실과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순위를 냉철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흥미롭게 살펴보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5위나 7위에 올랐다는 소식은 분명 가슴 벅찬 일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더 냉정하고 깊은 곳을 향합니다. 단순히 서류 위에 적힌 탱크의 수량이나 전투기 대수, 그리고 국방 예산의 총액만으로 한 국가의 진짜 전쟁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낳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력 수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나 인도 파키스탄과 이집트 같은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상위에 위치하지만 그 누구도 이들 국가가 는 K방산의 급부상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성과를 넘어 세계 군사 지형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유럽의 군사 열강들은 대대적인 군축을 단행하며 국방 예산을 줄여왔습니다. 그 결과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 라인이 멈추고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떠나면서 방산 제조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주문에도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인도대기까지 수년이라는 살인적인 시간이 소요될 만큼 방산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안보 위협 속에서 단 한순간도 방산 가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창원의 방산 단지는 24시간 풀가동 체제를 유지하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밀 무기를 대량으로 그리고 약속된 기한 내에 정확히 찍어내는 적기 인도 능력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폴란드가 자국 안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일이나 미국의 무기 대신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전격 선택한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 무기의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만을 본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완벽한 품질의 전차를 전선에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업 인프라를 신뢰한 것입니다. 또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한국의 천궁이나 요격 체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을 넘어선 더 거대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매할 때 상대국에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DNA를 제공합니다. 이는 상대국의 국방 안보 생태계 자체를 대한민국의 기술 체계와 부품 공급망 아래로 유기적으로 편입시키는 고도의 지정학적 승리입니다. 결국 영국의 정보력이나 독일의 야포 기술보다 무서운 것은 위기 순간에 즉각적으로 군대를 무장시킬 수 있는 방산 라인의 연속성과 지속성입니다. 무기를 사고 싶어도 생산 라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유럽 열강들과 달리 언제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정밀 무기를 쏟아낼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춘
군대야말로 숫자로 최강 수준의 강군입니다. 가짜 순위의 화려함에 가려진 진짜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차가운 용접 불꽃과 쇳소리가 멈추지 않는 창원의 공장 라인에서 매일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방산 하드웨어 제조업 인프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이를 실제로 운용하고 전술을 설계하는 한국군 장교단의 소프트웨어적 능력은 미국의 펜타곤조차 진심으로 경외하게 만드는 두 번째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한미연합사 내부에서 미군 핵심 관계자들이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 근무하며 가장 크게 감탄하는 부분은 물리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한국군 특유의 미친 계획력과 빨리빨리 정신이 결합된 기동성입니다. 매년 치러지는 을지자유의 방패 같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현장이나 예기치 못한 군수 보급 차질이 발생한 돌발 상황에서 미군들이 시스템과 매뉴얼을 검토하며 안정적이지만 다소 느리게 움직일 때 한국군 장교들은 단 24시간 만에 수백 페이지 분량의 완벽한 우회 작전 계획과 대체 수송, 수단 설계도를 짜내어 이튿날 새벽 미군 지휘부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한국군만의 위기 돌파형 추진력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지상 전술 지휘 통제 체계와 연합적인 데이터 링크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고.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작전 기획 능력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오해를 제기하지만 이는 현장에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전 세계 항공 선진국들이 전투기의 도면 설계부터 시제기 출고 그리고 초도, 초보 비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최소 수년에서 십수년의 세월을 소요할 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과 군 기획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소에 불을 밝히며 압도적인 개발 타임라인을 단축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방산 선진국들이 한국의 이러한 국방 개발 속도를 바라보며 단순한 칭찬을 넘어 두려움에 가까운 경외심을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직된 군사 문화와 달리 주어진 목표를 향해 무서운 집중력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기어이 실행해내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국방 DNA는 전 세계 그 어떤 강군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비대칭 자산입니다. 한여름의 합동훈련장 안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미군 장교단이 한국군의 움직임을 부러워하고 자신들의 병사들도 이토록 기민하게라고 고백하는 연합사 내부의 진솔한 비화들은 대한민국 군대가 숫자로 기록된 순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실을 다지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채바퀴처럼 돌아가는 서류상의 숫자를 넘어 펜타곤의 심장부를 뒤흔든 한국군 장교단과 연구원들의 위대한 계획력과 추진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시장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서게 만든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력과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더라도 전장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지휘관과 병사들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면 그 군대는 위기 순간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세 번째 숨겨진 강점은 역설적이게도 군대라는 가장 엄격한 집단 안에서 피어나는 자유와 임무형 지휘의 힘입니다. 군사학에서 말하는 임무형 지휘란 상급 지휘관이 하급자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일일이 하달하며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작전 목적과 비전만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현장 지휘관의 자율적 판단과 재량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현대 전술의 에센스입니다. 전쟁터의 상황은 초단위로 급변하며 상부의 지시만을 기계처럼 기다리는 군대는 변화하는 전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적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고 기술적으로 영리한 장병들로 구성되어 있어 임무가 주어지면 현장에서 스스로 창기적인 우회로를 찾고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무형의 가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격차를 만드는지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이나 중국군, 러시아군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통제 구조와 비교할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에 여러 국제적인 실전전 사례에서 러시아군의 상급 장성들이 전선 최전방까지 무리하게 재왔다가 저격당해 목숨을 잃은 결정적인 원인은 하급 부사관과 장교들에게 실시간 전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자율권이 없는 중앙집권적 통제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군 역시 당 정치군 간의 철저한 이중 감시 체제와 절대적인 당 정치군 간의 철저한 공포 정치로 인해 눈앞에서 전황이 바뀌는 것들을 목격하고도 상부의 승인 없이는 단 1m도 움직이지 못해 부대 전체가 고립되는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주의적 가치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적 기조를 군사 교리에 성공적으로 투영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장 지휘관의 직관과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유연한 문화를 축적해 왔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맹렬한 폭설이 몰아쳐 상부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지뢰지대의 위험이 코앞까지 닥친 극한의 고립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군대의 대대장과 소대장들은 결코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며 주저하는 대신 내가 지나간 발자국만 밟고 따라오라며 소대원들 맨 앞장서서 사선을 걸어 나와 부하들을 무사히 대피시키는 위기 돌파력은 오직 현장의 자유와 책임감이 보장된 군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리더십의 실체입니다. 강압과 공포 체제로 유지되는 군대는 자유롭고 스마트한 장병들이 신뢰로 똘똘 뭉친 군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전술적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의 현장에서 대한민국 장병들이 발휘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임무 수행 능력은 서류상의 그 어떤 수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군대만의 독보적인 무형의 비대칭 자산입니다. 내부적인 전술, 소프트웨어와 무형의 자산이 이토록 성숙해지면서 한미동맹의 성격 역시 과거의 일방적인 지원 관계를 탈피하여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최근 글로벌 안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라는 마지막 퍼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중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고성능 무기 하나를 추가한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규정하던 기존의 안보 판도를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고 결정하겠다는 거대한 전략적 독립 선언과도 같습니다. 동해와 남중국해를 아우르는 복잡한 지정학적 지형 속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은밀한 거부적 억제력은 북한의 핵 도발을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완벽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미국이 오커스 체제를 통해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전례를 분석해 볼 때 대한민국에 대한 미측의 전략적 또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단 1g도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국제적인 제재와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진과 정부는 이러한 절망적인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영리하고 치밀한 우회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용 소형 모듈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 개발을 통해 해상 원전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 해군 함정에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사업을 국내 대형 조선소로 적극 유치하며 미 펜타곤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보 논리를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도산 안창호급 배치3 잠수함의 대형화, 공정과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 평가는 이러한 기술적 백본이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맹목적인 군사력, 과시나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배제하고 철저히 국익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주도해 나가는 우리 군의 냉철한 전략가적 시선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더 이상 타국에 구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전략 자산을 향해 한 걸음씩 이 치열한 여정은 단순히 군사적 순위를 올리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안보 주권을 확립하고 영구적인 평화의 정착을 이뤄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성숙한 도전의 역사입니다. 창원에 쉼없이 돌아가는 방산, 공장의 불빛과 한미연합사 회의실을 채운 장교들의 치열한 기획력, 그리고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원자력 잠수함의 은밀한 기동력까지 이 모든 대한민국 군사력의 실체를 관통하는 최종적인 핵심 가치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군의 문화와 신뢰의 축적에 있습니다. 사성 장군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전과 정책 부서를 넘나들며 군의 최고 정점에 올라내린 단 하나의 철학적 결론. 역시 군대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최첨단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조직을 지탱하는 무형의 소프트 파워라는 사실입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했던 사랑으로 싸우면 이기고 수비하면 견고하다는 군사 철학의 본질처럼 전방사단의 대대장 시절 부하 장병 1,500명의 이름을 체육복 상의만 보고도 모두 외우며 소통하고자 했던 지휘관의 미담은 진정한 전투력이 어디서 폭발하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전장이라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장병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임무를 완벽히 완수하게 만드는 힘은 무서운 위계 질서나 압박이 아니라 상하 간의 끈끈한 신뢰와 서로를 지키겠다는 존중의 문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위한 매우 냉정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한 가지 마주해야 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역동적인 성향상 우리 군은들 새로운 첨단 무기와 화려한 신기술 즉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나 드론 수험, 레이저 무기 같은 미래형 하드웨어에만 온 정신을 빼앗겨 정작 이전에 쌓아 올린 전술적 노하우와 시스템을 쉽게 리셋해버리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군이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매번 새로운 무기를 자랑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 겪은 실패와 성공의 교훈을 단 하나의 매뉴얼로 보존하고 이어나가는 축적의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서류 위에 화려한 숫자를 넘어 진정한 강군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든든한 국방 자산 위에 새로운 첨단 기술을 유기적으로 안착시키는 법을 배우고 전술적 유산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문화적 성숙함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예방하는 최종적인 힘은 차가우를 사랑하고 국민이 군을 진심으로 예우하며 군이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문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가치를 소중히 지켜나가는 국자에 가려진 우리 체계, 우리 무기 체계의 더 깊은 비화와 국산화율의 진짜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화면에 뜨는 6세대 유무인 복합 체계에 숨겨진 국산화율의 비밀 영상에서 그 치열한 축적의 현장을 이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국방 장병들의 헌신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